그다음에 인벤티지 랩이 전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거 그대로 반복하면 17,000원대는 너무 조정이 작다. 그래서 15,000원대 오면 나는 들어가 보면 다시 이게 1차 파동, 다음 파동이 있을 거다. 오늘 상한가입니다. 15,000원을 딱 깨자마자 땡겨요. 네. 이게 뭐 제가 예측한 게 이게 알고리즘 공식 갖고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 3배, 5배, 10배 여러분들 이 1년 전에 에코프로를 공부하시면 이 스토리텔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이제 떠들지 않습니까? 비만 치료제. 그리고 거기에 대표는 11112. 그러면 이제는 구제약주로 또 확산되겠죠. 그러면 이게 또 확산되기 위한 그러면 펀드가 자꾸 조성돼야겠죠. 그게 이제 바이오 ETF들이 삼성도 만들고 타임 이런 것들이 자꾸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수익 내는 게 아니라 시장을 받치는 터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삼성전자가 67,000원에서 73,000원이라도 왔다 갔다 해주면 종합주가 지수는 2,550과 2,650에서 왔다 갔다 해주면서 지수는 받쳐주고 미국이 공포를 해도 우리는 순환이 되네. 그럴 때 종목의 쏠림이 극단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저는 10월 달까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10월 달 잡는 이유는 그때쯤이면 금리 2번 하든지 네. 금리 중단 선언을 하든지 그리고 그거의 확인은 내일 발표되는 CPI에 그러니까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유가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러면 코어가 문제인데 4.5나 그 아래 나오면 서프라이즈 바로 급등합니다. 네. 근데 애매하게 4.7이나 4.9 나오면 전번이 4.8이잖아요. 그럼 뭐 1밖에 뭐 요게 이제 시장 반응 볼래요. 근데 5자가 보여요. 네. 급락합니다. 5자 보이는 순간에 알고리즘 바스켓이 구성이 돼 있을 거라고요. 때리는 공격을. 그게 선물을 10포인트 정도 변동을 주게 합니다. 그러면 대충 지금 343이면 10포인트 올려보세요. 그럼 353이니까 직전 고점 뚫는 거고 340 10포인트 빼보세요. 333, 300. 그러면 이거는 이번 저점을 깨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 63,000원 한다는 얘기. 이거 갖고 그러면 저는 이런 바이오나 개별주는 더 된다고 보는 거예요. 대형주에서 게임이 안 나오면 네네. 여기서 판돈이 뭐가 가겠어요? 쏠림으로 가겠죠. 이게 또 하나의 포머 현상으로 또 등장하고 또 이거를 핸들링하는 하우스가 있다면 대장을 찾고 왜냐하면 요새 쏠려서 가면 또 이 물고기 떼가 쫙 따라오듯이 잘 따라옵니다. 네. 그런 패턴이 지금 너무 익숙해요. 그런 거를 유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섹터에서 인벤티지를 갖고 그러면 제가 그래서 수술용 로봇 그 다음에 또 아직 못 간 것들 중에서 이제 종목이 중소형 제약주로 좀 이동하는 것 같아요. 네. JW 중해제약, 유한양인 다음에 요새 대원제약이 거래량이 수상해요. 그러니까 밑에 단의 종목들 중에 그것도 딱 뒤져보면 그것도 비만 치료제 뭐 또 아니면 어떤 걸로 릴리하고 엮어요. 네. 뭐 대표가 어디 출신이다. 뭐 대표가 뭐 해서 뭐 또 자회사가 어디 뭐 또 만났대요. 근데 소설을 쓴다고요. 네. 근데 이 소설이 초전도태 소설보단 나아요. 갔다 해서 옛날 무슨 그 대선일 때 누구누구 뭐 친척의 사돈의 팔촌의 이거하고 똑같지. 네. 그런 것들이 현선되는 장이 또 바이오에서는 더 극심할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세계도 거기도 도제 시스템이 극심한 것 같아요. 도제 시스템이? 예. 쟤와 쟤는 적이에요. 이 기술력 갖고도 승부 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도 LG생명 과학 출신들 뭐 어디 뿌리들이 있어요. 서울대 뭐 어디 출신들. 그러니까 의사님들도 두 가지의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몸으로 진짜 그 수술하면서 우리가 보면 그냥 그 박봉의 사명감으로 하시는 분 있는가 하면 의사님인데 무슨 투자의 대표 이사예요. 그래갖고 최근에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IMM 쪽인데 거기도 루닛 상장을 성공시켜서 엑스트 해갖고 큰 돈을 버셨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또 뭘 찾아다녀요?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찾아다니는 명단이 꼭 영화 사업 1,000만 가게 만들어서 투자하는 회사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또 로봇 관련주나 바이오 헬스케어나 이런 쪽에서 막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적하는, 그러면 저는 뭐 하냐. 갔다 해서 디스패치 같이 따라붙어. 네. 누구 만나? 어떤 비즈니스 툴이 일어날 것 같아? 뭔가 이루어지는 흔적이 나와? 그 창고 조사. 이렇게 해갖고 확실은 하지만 처음엔 냄새들이 나요. 그럼 그런 것들에서 한번 물어보고 딱 보고 추이를 딱 보면 아, 이게 진짜구나, 가짜구나가 나올 겁니다. 제가 업력이 이 바닥에 한 40년이니까 그거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파악을 해드릴 테니까 네. 지금 반도체 시스템 쪽에서는 전력용 반도체 나스닥 상장 ARM 연골고리 찾으시는 게 낫고요. 네.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는 이미 선도주는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니까 다음은 뭘 할까가 제가 아까 넥스텐 바이오의 연골고리 여기도 참 대단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온영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거 엔터에서입니다. 네. 그리고 넥선 바이오 EV 첨단 소재 그다음에 미래산업이 갑자기 1대5로 무상증자랍니다.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상한가 쳤을 겁니다. 여기 종목들이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여기에는 대신 신기술 조합이라는 게 뚝딱지 같이 있습니다. 대신증권이 만든 신기술 조합. 신기술 조합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투자 조합이에요.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세팅해갖고 투자 전략을 세운 전략적 투자자. 근데 여기가 뚱따지 같이 차 헬스케어를 공략합니다. 공격한다고요? 공략하는 게 전략 투자로 들어가요. 네네네. 그럼 왜 투자했겠어요? 상장시키려고 투자했겠죠. 그리고 넥스텐 바이오의 전환사채에 CMG 제약이 60억을 투자합니다. 꼭 저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퀀텀 무슨 연구소에 그 누가 지분을 갖고 있더라. 네.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코아시아가 가장 좀 운이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퀀텀 지분을 네. 코아시아가 대주주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에 그걸 54억에 신성 델타테크 팔아요. 네. 그때 두 회사가 시가총액이 똑같이 거의 2천억 정도 했습니다. 네. 그 50억에 한 거 같고 신성 델타테크는 6,800억 시가총액 됐고 코아시아는 똑같고 그 의사결정 하나가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업의 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신성 델타테크는 2천억짜리 시가총액이 6,800억 됐으니까 하지 마라 그러는 거고 네. 오히려 저 불운했던 한 3, 4년 재수 없었잖아요. 코아시아요? 예. 그러면 이제는 운이 들어오나 3재 지났다. 이제 운이 들어오나 볼래요. 그게 또 ARM이더라고요. 그게 삼성과 연결. 그래서 삼성과 연결된 시스템이니까 가온칩스, 코아시아, 여러분들 에이테크 이거 공식같이 나올 겁니다. 그 파도하고 연결고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식의 연결고리의 끈을 찾아갖고 거기에 자금을 집중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추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그 뭔가 물주기를 추적하는 그냥 지금 이제 실적장은 끝난 것 같고요. 실적 또한 노출됐으니까 네. 이제는 꿈을 심어서 수급 들어와 갖고 대장을 만들어주는 거기에 선택되는 종목을 내가 보유하느냐 안 보유하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의 수익률 오차가 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잘 조절해 보시죠. 네, 이승조 대표께서 주신 투자의 아이디어로 바이오 종목 중에서 4종목 하나 잘 선별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이오주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펼쳐봤고요. 방산과 원전, 로봇주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주시겠어요? 그래서 근데 방산 한번 보세요. 폴란드 대통령 온다고 너 취소하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태풍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이유든 네. 뭔가 기대하는 에너지에 소설을 쓰려는데 소설이 다 이게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못 뺏게 수주하는 거 외에는 없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뭐 폴란드든 체코든 뭐 어디서 수주를 해와야겠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전 사우디 쪽밖에 보인. 그래서 요새 네옴이 강한 게 네. 네옴이 일단 액티브 펀드에서 네옴 매수 저 밑에 단에 있다가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네옴이 제일
수주해오나 강한 것 같고요. 그게 카카오가 따라오는 것 같고. 네이버도 같이요? 예, 같이. 그러니까 이제는 네이버 카카오를 부터 네카오라고 그러나? 그 시대가 다시 온 것 같아요. 그 시대가. 네. 예. 그거의 끌개는 또 거기도 IPO입니다. 기업 공개요? 예. 카카오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네. 모빌리티, 카카오 또 모빌리티라든지 상장하나요? 상장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게 풀려요. 네. 이 지금 썩었던 고인물이 거기서 자금을 융통해야 풀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하 시대는 분명히 내년도는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대에 자금 조달이 또 쉬워져서 문제.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PF라든가 건설 그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설주도 시멘트 순서를 앞당길 때는 오히려 지하화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발주로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부울경 쪽이 먼저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차를 두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로봇주도 좀 봐주시겠어요?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 투자한다는 소식에 좀 움직이는 것 같던데. 근데 네. 로봇의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네. 네. 꿈은 주는데 매출이 안 나와요. 매출이 그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현대로템은 그래도 폴란드에서 조대 매출이 들어오잖아요. 네. 로봇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로봇주를 하나 선택했었어요. 이게 갖다 얘기해서 협동 로봇이니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정도의 에너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청소기라든지 그 배달 이런 로봇 그 예를 들어서 깔아봤자 이게 전체 매출이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로봇주는 저는 에너지가 솔직히 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로봇주도 어떤 사고로 보면 인공지능 AI 로직 시스템으로 보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오히려 그 전력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사고가 그쪽을 먼저 건드린 다음에 이동하나 그렇게 볼래요. 그러니까 로봇주 에너지는 저는 인공지능 AI보다는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네. 그래서 오히려 현대로템이 이제 거기도 로봇주 아닙니까? 이제 저는 방산이나 이런 거보다 그 현대로템이 우주하고 로봇으로 뭔가 푸나. 그러면 현대로템이 이제 모간 스탠리에서 500만 주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 나오려면 이제 뭐가 형성돼야겠죠? 거기도 보스턴 다이너믹스 IPO. 그러니까 나스닥 IPO 이 ARM이 네. 이게 이제 그 유행을 만드나 한번 보죠. 나스닥을 상장시켜서 어떤 끌기에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 분명히 현대차 그룹도 뒤따라가고 또 나스닥을 이용해서 뭔가 에너지를 형성하려고 하는 대주주의 탐욕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시장이 쉽게 되지 않아요. 이거 미국이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한데 네이버 웹툰도 상장이 대기 중이잖아요. 이것도 또 다른 끌개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끌개가 있는 걸 하자고요. 네. IPO. 이제는 IPO 끌개가 그래서 저는 파두가 그래도 조단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로봇에서 저는 이제 무슨 그 두산 로보틱스가 10월이나 12월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지분이 있거나 연결된 것들 그런 것만은 볼랍니다. 또 두나무도 어떻게 하는지. 네. 두나무도 카카오의 끌개거든요. 두나무 대주주 보면 카카오가 딱 나옵니다. 네. 근데 두나무도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상황 보면은 부정적 기사들이 많아요. 나스닥 상장 불가능하다. 근데 누가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이 바닥에 선수들이 또 다음 타자는 누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연결돼서 내년 4월에 저는 총선 맞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얘는 되고 안 되고가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연기금의 펜대의 핵심은 누가 잡나? 네. 그 세력의 에너지는 누군가? 저는 그쪽에서 벌써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는가? 저는 그걸 제일 중요하게 보고요. 또 부산 에너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부산 에너지. 네. 부울경 부산 에너지. 지금 포스코 그룹의 에너지가 지금
이 포스코 그룹의 이 에너지는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또 2차 전지에서 뭐 IL했다고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포스코 그룹과 불경이 어떤 관계가 있어요, 대표님? 불경의 대표적인 수소연맹의 대장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먼저 풀어야 다음이 풀 게 현대차 그룹, 네. 현대중공업 그룹, 그 다음에 또 딱딱딱 나와요. SK 그룹. 불경 창원 마산 쪽으로 해서 어떤 그룹에 어떤 공장에 어떠한 에너지가 나와 있나. 그리고 거기에 물류의 중심인 부산 신항, 가덕도 공항, 그 다음에 오죽하면 산업은행을 글로 내보내보려고 그러려고 자꾸 그러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구 본을 딱 갖다 놓고 그동안에는 갖다 얘기해서 중국에서 그 수에즈나 이런 말라카이 해협 지나서 이게 이제 부산이 거점이 된다 그러면 싱가포르를 제끼고 갈 수 있거든요. 제가 2030년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북극으로 가요. 그러면 물류가 얼마나 줄어드냐면 대충 한 10시간인가 줄어들어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거를 중심 회사들이 누굴까? 이런 것들을 큰 그림, 10년 그림은 거기서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저는 지금 초전대차로 저 고려제강이 뭐 거기 왜 엮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고려제강이나 포스코 그룹 판다면 포스코 스텔레온, 고려제강 요것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T 썸마린이 이제 곧 주총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LS 썸마린으로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저는 LS 썸마린이 그 빅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를 중심으로 수주하는 기업이거든요. 저는 그쪽에 에너지를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정부의 정책 방향에 자금이 들어가고 그거를 하우스가 팬데를 자금 집행해서 사줄 수 있는 가능성의 섹터를 추적하면 그게 선도주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진단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잘 갔던 주도 섹터들이 새로운 주도 섹터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탐정이 되셔서 어떤 섹터에서 또 어떤 주도주들이 나올지 오늘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승주 대표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